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품 재료는 바로 무입니다. 무는 흔하게 먹는 뿌리 채소 중 하나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냥 요리에 사용되는 채소로만 알고 있다면 무는 무척 서운해 할 것입니다. 무는 요리 이외에도 건강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많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는 한글 이름입니다. 과거에는 무라고 했습니다. 조선 중기에 저술된 동의보감에도 한글 표기로 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청은 쉰무, 내복은 된무라고 했죠. 무청은 순무를 말하고 내복은 요즘에 흔한 무를 의미합니다. 무청의 무자나 청자는 그 자체로 순무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통 무의 줄기와 잎을 말린 것만을 무청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무청시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무청의 줄기나 잎을 말린 것은 순무시래기라고 부르고 일반 무의 경우는 무시래기로 불러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라는 한글 이름은 무라는 한자와 관련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 무는 내복이란 이름 이외에도 나복, 노복 등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보통 무김치를 나박김치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무라는 한글 이름도 무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 무는 순무의 효능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초 강목에도 내복의 공은 무청과 같으나 힘이 강한 것은 그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효능은 일반 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본초 강목에 맛이 맵고 달고 기운은 냉하거나 평하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무가 기운이 따뜻하다, 혹 냉하다, 혹 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는 기운이 서늘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무를 익히면 매운맛은 줄어들면서 단맛은 늘어나 기운은 따뜻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하기작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효과를 내려면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 생무를 먹는다면 기운이 위로 오릅니다. 아마도 생무의 매운맛은 기운을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고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기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가 갈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도 생식해야 합니다. 무는 하기작용과 함께 소식작용이 가장 대표적인 효능입니다. 소식작용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효능입니다. 따라서 무를 섭취하면 속을 편하게 하고 오장의 악기를 이겨내고 음식물이 위장간에 적체되어 쌓이는 것을 내려줍니다. 또한 무는 밀가루 독을 억제합니다. 과거 인도의 승려가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밀로 만든 면을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열한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일까 하고 놀랐으나 반찬 중에 무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라면 그 성을 없앨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일화를 전하면서 밀가루를 먹을 때는 항상 무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의 냉성이 밀가루의 열성을 억누른 측면 이외에도 밀이나 쌀 등의 풍부한 탄수화물을 무의 풍부한 아밀라제 효소가 잘 소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밀라제는 열에 약해서 익혀서 먹으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생무로 섭취해야 합니다. 무는 기침 가래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그치게 하고 폐위에 의한 객혈을 치료하고 특히 양고기나 은어와 함께 익혀 먹으면 몸이 마르고 기침을 하는 것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폐위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결핵이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질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무 자체가 기침 가래에도 좋지만 다양한 재료와 함께 요리해서 먹으면 영양 보충으로 인해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만성기침이나 비염,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무를 채 썰어서 조청에 넣어 하룻밤 정도
보온밥솥에서 숙성시켜서 그 즙을 짜서 마시기도 합니다. 맛도 좋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습니다. 무를 생으로 먹으면 갈증을 제거하면서 코피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무는 즙을 내서 먹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면서 멈추지 않을 때는 생무에 즙을 내서 마셔도 좋고 일부분을 코안 점막에 넣어줘도 좋습니다. 즙을 마시는 경우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염으로 인해서 코안이 가렵고 콧물, 재채기가 심할 때도 무즙을 면봉이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코안에 넣어줘도 도움이 됩니다. 무는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면서 요로 결석에도 좋습니다. 특히 사석 재림을 치료한다 라고 했는데 사석은 요로 결석을 말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아랫배에 견딜 수 없는 통증에는 무를 잘라서 꿀에 담갔다가 잠시 후 꺼내서 타지 않을 정도로 수차례 구워서 말린 다음 이것을 하루 3회 소금물로 씹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명형고라고 이름도 지었네요. 그냥 말려서 가루를 내거나 이것을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소변에 이롭고 소변이 뿌옇게 보이는 백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씨도 무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를 내리고 숨참을 안정시키면서 가래를 제거하고 소화를 촉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씨는 내복자 혹은 나복자라고 하는데 한약 처방에는 무가 아닌 무씨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구슬 정도의 양을 씹어 먹어도 좋고 약간 거칠게 가루내서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여서 그 물을 마십니다. 한간에 한약을 먹을 때 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헌상에는 지왕이나 하수를 복용한 사람이 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백색이 된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문헌에서는 숙지왕 등과 무씨는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상반된 궁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서는 숙지왕과 무씨가 함께 들어가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흰머리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숙지왕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하면서 무를 섭취하게 한다고 해서 부작용으로 백발이 된 사례도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약을 복용할 때 무를 먹으면 흰머리가 된다는 것 또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본조 강목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는 채소 중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옛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고찰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무의 특별한 장점들을 몰랐던 것일까? 이 말은 요즘에 적용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는 너무 흔한 채소지만 예나 지금이나 감히 무시할 만한 채소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 보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